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광주의 노른자위 땅 도심 속 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건설사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 심사를 공정해야 하는데 이 심사가 부실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 이 때문에 건설사가 뒤바뀌면서 탈락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이정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광주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2단계에 두 곳에서 특례 사업을 만든 건설사가 바뀌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KBS 보도를 보시고 나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용지에 아파트를 짓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의 이른바 노른자위 땅인 중앙공원입니다. 두 개 사업지구로 나뉜 중앙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중앙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습니다. 우선 중앙 1지구는 감정평가에 대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제한심사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아 순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도시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이에 따라 2순위였던 주식회사 한양이 우선 협상자 지위를 승계했습니다. 중앙 2지구는 아예 평가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재평가에서 금호산업이 제안서에 업체명을 유사 표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으면서 2순위였던 호반이 1순위로 올라섰습니다. 중앙공원의 다른 4개 사업지구 가운데 7공원의 경우 재평가에서 점수는 달라졌지만 순위는 그대로였고 다른 사업지구도 기존 심사 결과가 유지됐습니다.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살펴본 뒤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삼 국장님,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광주에서는 어떤 곳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부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 취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그 아파트 등 그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원 100평을 사들이면 100제곱미터를 사들이면 70제곱미터는 공원으로 두고 30제곱미터는 아파트를 만드는 거죠. 네, 30% 이하로 해서 이제 거죠. 조정할 수 네. 있는 그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1999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이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해서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 조성이 되지 않으면은 공원에서 해제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이제 국가나 지방 재정 어떤 여건에서 도저히 공원 조성을 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2009년도에 도시공원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민간 자본으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끔 이 특례 규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원 땅을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 같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이 25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면적이 크고 또 네. 시의 어떤 그 토지 매수 비용 부담이 큰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1단계, 2단계로서 나눠서 추진을 지금 하고 10개 있습니다. 공원 가운데 1단계 4개의 공원이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네. 그래서 1단계는 4개 공원인데요. 수랑, 마륵, 송암, 봉산공원입니다. 이 네 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니까 건설사는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협상이 그 진행 중에 있고요. 2단계는 이제 6개 공원에 7개 지구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중앙공원이 그중에 이제 면적이 300만 평방미터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공원 1지구, 2지구로 나눴고 나머지 이제 중해, 일곡, 우남산, 송정, 네. 신영공원입니다만은 송정공원은 네네. 이번에 그 제한자가 없어서 내년 1월 중에 그렇다면 재개발 이번에 지금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업 대상자가 바뀐 곳은 어떤 공원인가요? 자, 중앙공원 1, 2지구입니다.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로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네. 그중에 이제 2개의 업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중앙근린공원이 지금 풍암 호수공원을 둘러싼 지금 두 부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 두 곳이 지금 가장 이른바 핫한 예. 건설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금 곳인 거죠? 예. 그래서 중앙공원 1주구는 이제 당초 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양으로 바뀌게 네. 됐고요. 이제 광주 도시공사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그 지휘 반납으로 후순위 업체가 승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앙공원 2주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여기는 시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그 기량평가 오류를 제한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결과가 반영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공원을 선정할 때 민간공원의 우선협상 대상자, 민간공원의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선정할 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고 누가 될지 경쟁들이 치열했을 텐데 네. 이게 지금 선정이 됐다가 도시공사와 금호산업으로 선정이 됐다가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네.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실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뀌게 된 건가요?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논란이 일자 어떤 평가의 이제 객관성, 공정성 부분에 그 여론들이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시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착수한 결과 이제 공원 시설 외의 비용을 공원 조성비에 이제 포함을 했다든가 여기에는 그 감리비나 설계비 이 부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업체의 어떤 그 평가 과정에서 좀 누락된 부분들이 지적이 됐고요. 또 토지 가격 학술 영역을 감정 평가로 인정해가지고 그 부분의 어떤 토지 가격의 산정 기준 위반 그런 문제가 또 지적이 됐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점수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또 그 누락된 측면이 있었고요. 업체 명기 및 유사 표기 추가 발견 등이 그 지적이 돼가지고 이번에 오류를 바로잡게 된 것입니다. 조진상 교수님, 이 지금 민간공원 사업은 지금 1, 2년 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20년 가까이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고 국토부에서 지침을 줬을 것이고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럼 여러 가지 선례들도 있고 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심사하고 나서 이렇게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 또 그래서 바꾼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심사 과정의 공정성하고 감사가 적절했는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심사는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정성평가는 이제 제한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고, 정량평가는 공무원들이 주어진 그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주로 이제 이번에 그 감사가 지적이 됐던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그 정량평가에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산정의 적정성이라든지 업체명의 표기가 좀 누락됐다든지 지역업체 가점을 빠뜨렸다든지 해서 일부 심사에서 부적절한 면이 있었고, 또 이 비밀리에 심사가 돼야 될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가지고 대혼란을 초래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게 잘못이지만 더 그 큰 점은 감사가 과연 적절했는지,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감사가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측면에서 봐서 지역사회에서는 감사가 좀 이상하다, 이런 그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감사가 과잉 감사를 하지 않았냐, 감사해야 될 범위를 뛰어넘어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제한심사위원회 결정까지 어떻게 유도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것 같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냐, 뭐 공시지가냐, 그러면 이제 그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공시지가로 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한 것이 잘못이다. 또 감정평가도 용역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고사항이거든요. 얼마든지 이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이 가이드라인 제6조 1항에 의하면 해당 도시공원 및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지 않았다 하고 이걸 강요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측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그 반론 제기해야 될 것이요. 네. 계량 평가 결과가 그 뭐 유출이 됐다 그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실제 최종적으로 그 평가 결과 보고서 그 부분이 유출이 됐지 중간에 계량 평가가 나갔다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그 감정 평가 부분도 사실은 이제 그 공시지가냐 감정 평가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보다도 감정 평가를 하면서 감정 평가법에 따른 그 결과 보고서를 내줘야 되는데 어떤 학술 영역을 한 그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 점에 그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이 그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이 그 중앙공원 일지구 도시공사의 사업자 변경 그거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공고한 사항을 보면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 1개사 이상 평가 결과이며 평가 시점은 제한 공고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사 직인이 꼭 지켜야 된다. 그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이 평가 결과라는 것만 나와 있지 그것이 감정평가법 제5조에 의한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공고에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10조에 의하면 이 감정평가사의 업무 중에 이 감정평가를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그것도 감정평가사의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고에 의하면 5조에 의한다든지 10조에 의한다든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부가적으로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제안사가 판단해서 하도록 또 단서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또 논의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우선 이 노른자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어디가 되느냐가 다들 관심이었을 테고 그렇다면 A 건설사가 되면 A 건설사가 뭐 시에 로비를 해서 아니 뭐 제한심사위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고 B 건설사가 되면 B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투명하게 이 심사를 진행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우선 이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경희 실장님? 우선은 저희 이번 감사로부터 사실은 이렇게 불거진 문제가 가장 큰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정량평가의 과정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의 결과가 이제 그 발표 전에 그 유출된 뭐 이런 아니 최종 평가표. 최종 평가표가 그 심사에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그러니까 않았던 심사가 거죠. 이미 다 이루어지고 나서 최종 평가했던 그 결과표가 사실은 그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제 나간 것이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모 기업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이의에 따라서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감사의 결과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은데요. 먼저 사실은 원칙 자체를 광주시가 공고를 했던 공고문이 있습니다. 민간 그 공원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받기 위해서 공고문이 있는데요. 이 공고문에는 공고문 제19조 심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이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업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내용이라든가 평가의 방법 그리고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가 사실은 그거를 받냐 마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시가 원칙적으로 제안서의 공고문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의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이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뭐 감정평가 가격을 할 거냐, 공시지가 가격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정량평가 과정에서 뭐 어떤 걸 적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심사 과정의 문제, 이건 이제 감사로 밝혀진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심사가 끝난 이후에 심사 결과가 유출이 되고, 유출된 게 뭐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고, 그래서 또 감사를 하고, 다시 또 뒤바뀌고, 이런 심사 이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심사 과정에 대한 거는 방금 쭉 논의를 이어왔으니까, 심사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더 해보면, 우리 고영삼 사무처님,
심사 결과가 대외비로 관리될 심사 결과가 어떻게 해서 외부로 유출돼서 기업의 손에까지 넘어가고 기업에서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감사까지 하게 됐는지 우선 그 과정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광주시에서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을 선정 결과를 보고하는 이 서류가 언론사에 유출이 돼서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이미 다 보도된 예, 내용이죠. 이 네. 내용은 이미 언론사에 네. 전부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탈락 업체가 광주시를 방문해서 어떤 고위 간부에게 얘기를 해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평가의 전체적인 과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평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평가를 정확하니 더군다나 정량평가는 제안서 작성 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룰대로 하나하나 잘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 정량평가 점수에 대해서 다시 내부에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다시 재검증을 한 다음에 정량평가 점수와 정상평가 점수를 합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부 과정이 생략된 채로 선정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보면. 그래서 시민들로부터는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평가는 사실 엉터리 평가다. 그리고 거기에 광주시는 행정이 무능하고 부정하다. 짓하는 소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이번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고 그리고 이 평가 결과 보고는 언론에 나왔지만 평가 결과표를 낱낱이 공개를 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광주시장 역시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는 보이지 않고 더욱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만약 이 상태에 선정이 된다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빨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광주시 스스로 의뢰하는 길이 옳다고 봅니다. 빨리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 국장님 잠깐만요. 네. 이의 제기를 왜 못하게 해놓은 거죠 규정상? 지금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다는 지금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이의 제기 왜 못 받게 해놓는 건지요? 제안 요청서에 이제 그렇게 평가 심의 결과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당초 이제 그 제안서 공고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마치 확정적인 이를테면은 탈락업체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사에 착수를 했다. 뭐 기정사실화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이 시중에 이제 11월 8일 날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평가의 어떤 공정성, 객관성 논란이 그렇게 대두가 많이 됐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 과연 정말 계량평가 문제가 있는가 그 확인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착수를 했고 결과적으로 계량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감사를 해가지고 또 정정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논란도 있는데 당연히 어떤 가치 측면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 어떤 잘못된 부분을 그냥 덮고 갈 것인가 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라도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적시를 하고 바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행정의 원칙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상에 어떤 계량평가의 실수 이를테면은 한 업체 보고서만 제안서만 해도 한 1000페이지가 됩니다. 그걸 이제 15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10,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어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완벽하게 했어야 맞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 그 실수가 있었고 그런 것이 이제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시장님께서도 강하게 이를테면 기량평가 오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 백계 하겠다. 정말 자기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 그런 부분은 엄정하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 과정에 업체 유착이라든가 비리가 확인이 되면은 수사 의뢰도 주저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이 기자님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우리 이재희 실장님 얘기 드릴게요. 탈락 업체에서 이의 제기가 광주시에 전달이 됐나요? 이의 제기가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그 공원 녹지가에 그 평가 어떤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2개 업체의 그 이의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그걸 제가 이게 실장님 얘기 듣고 네. 우리 고삼수님 아니 얘기 드릴게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거는 부정의한 것, 부조리한 것들을 사실은 뭐 이렇게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 결과는 사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부조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바로 잡아야죠. 근데 감사 결과에 이 3가지가 주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제안서 모집 공고의 잘못.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시험 채점을 잘못했어요. 시험을 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 점수 매기는 어쨌든 평가를 잘못했어요. 그다음에 그 사전에 예를 들면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뒷거래를 통해서 시험지를 유출한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부패 향응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는지 이 3가지 측면에서 봤는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 딱 하나, 평가를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점수를 잘못 매겼기 때문에 업체 1등하고 2등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 한 곳은 또 1등인 사람을 그 자격 1등인 사람이 도시공사가 스스로 자기가 그 선정된 걸 취소할 정도로 이렇게 사실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또 했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험 문제를 잘못 내면 우리가 수능 시험 온 국민이 관심이잖아요. 시험 문제 잘못 내면 모두 다 만점 처리, 아니 그 시험 문제는 맞았다고 하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를 잘못 냈는데 이 시험 문제 잘못 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다시 내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 맞았다고 하든가. 그럼 이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사실 무효인 거죠. 시험 문제를 잘못 냈으니까. 재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업체만 1순위, 2순위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감사가 정말 그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를 한 거냐, 아니면 1순위와 2순위를 뭔가 바꾸기 위한 감사인 거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감사했다는 거고요. 저에게 바로 고 사무처님 얘기 듣고 반론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광주시가 제안 요청서 기준을 만들 때 심사 과정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미 제안 업체별로 다 알고 했습니다. 근데 이의 제기를 시는 당연히 안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시는 이의 제기를 받아놓고 지금 감사가 감사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모든 게 의혹에 의혹을 계속 낳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공원 일몰제 시한은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명쾌하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법당국의 수사가 선행이 되어야 그 시장님께서 읍참마속이다, 뭐 자기 살을 도려낸다 이런 표현들을 가격하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수사가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모든 부분이 의혹이 불식이 되어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이 순항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예, 예. 지금 광주시의 행정이 더 예, 어쨌든 신뢰를 받을 수 더 있다는 빨리 거죠. 가는 길이죠. 예.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이경희 실장님께서 그 문제 출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뭐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한 권고를 했었고 또 거기 국토부 가이드라인 표지에도 지하철 여건에 따라서 변형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명시적으로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 공고상의 어떤 그 감정 평가라든가 공시지가 적용 문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법무 그 담당과실 그 협의를 해본 결과 그런 부분에 문제로 해서 재공고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공사의 그 감정 평가 문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감정 평가가 한 5가지,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가 5가지 정도로 이야기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장 조사 없이 그 감정을 부분은 좀 평가를 지금 했다든가. 이 토론한 주제 조금 벗어난 내용, 이 내용 한번 좀 짚고 갈게요. 그럼요. 예. 그 지금 금호 산업하고 호반 건설이 경쟁을 했는데 금호가 됐다가 지금 호반으로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가 호반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다시 금호에서 호반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아까 네. 두 군데 이의 제기한 업체 가운데 이 호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반이나 하나가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탈락 업체에서 네. 이제 이의 제기를 네. 한 거죠. 그러지만은 이제 그 부분은 공원 녹지과 이제 그 과 차원에서 감사 중이다. 그렇게 이제 그 해시를 했었고 꼭 그 부분 그러니까 이의 신청한 부분과 그 감사 착수의 어떤 상관관계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 국토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자체의 특성과 공원별 특성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감사 결과가 지금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브리핑 자료만 저희 3페이지의 브리핑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브리핑 자료에 보면 그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제안서별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토록 잘못된 기준으로 공고하였고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기준으로 공고를 하였다고 감사위원회가 얘기했으면 다른 부분들은 평가에 대해서는 다 바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다면 분명히 감사해야죠. 근데 이 감사의 결과가 사실 일관되게 적용이 돼야죠. 근데 잘못된 기준으로 공고하였다라고 감사위원회가 제기를 한 거는 재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평가는 바로잡고 평가를 바로잡아서 1순위와 2순위는 바꾸고 그 재공고는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냐,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감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강주시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1차 모집 공고 잘못됐으면 다시 재공고해서 모집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평가의 기준들이 틀렸으면 재공고할 때 그 공고문을 다시 똑바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뭐 그 공무원들이 4명이서 10,000페이지가 가까이 되는 이 문서를 검토한다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저희가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담 부서를 분명하게 꾸려라. 왜냐하면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이 많은 이 도시계획 도시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건설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 필요하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평가만 잘못했다. 그 부분만 바로잡고 그래서 업체 정말 이 많은 그 사업에 이해관계들이 걸리는 이 기업체 사업 우선 협상권을 갖는 기업만 바꾸는 거는 이 감사 결과의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금호에서 호반으로 바꾸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냐 이 의혹을 방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에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 평가분만 고쳐서 이 업체를 바꿨냐라는 얘기인데 이 연장선에서 보면 광주 도시공사가 지금 중앙공원 1지구에 원래 우선협상 대상자였잖아요. 근데 도시공사가 스스로 이 사업을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다른 업체한테 넘긴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혹시 또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여기서 또 있거든요. 먼저 이정삼 이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조 교수님 얘기를 좀 듣죠. 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광주 도시공사의 그 감정 평가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그 지적사항이 크게 5가지로 이야기됩니다. 현장 조사 없이 토지 가격을 산정을 했다. 법에는 실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법상 그 조언 정보 제공에 의한 학술 영역이다. 그런 지적. 또 감정평가사 직인이 있어야 된다. 한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감정을 하면은 이것을 확인 검증하기 위한 다른 감정평가사 그걸 검증을 하고 타당하면은 이제 직인을 찍게 돼 있는데 직인이 없다는 점.
또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서가 아니라고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토지가격 산정이 한 타 업체보다 20% 정도 올라가는, 그로 인해서 공원 조정비용의 혜택을 보는 그런 문제를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제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제한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법을 명시를 안 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으로 하지 다른 무슨 방법으로 하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를 해달라. 공원독지과에 통보가 왔어요. 그 공원을 도시공사에 상황을 통보를 했고, 도시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한심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어떤 위법적 감정평가 논란이 상충된다 해서 민간공원 추진을 하는데 큰 혼선이 빚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원하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사의 결정으로 우선 협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도시공사한테 그만두라고 압력을 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잘못된 부분, 제한사의 잘못된 부분을 알렸더니 스스로 반납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조 교수님 얘기 듣고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감정평가법 제5조에 의해서 감정을 평가해야 한다는 법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스스로 용역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직인을 찍고 평가를 한 결과를 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5조에 의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0점 처리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가격이 제10조에 의했건 5조에 의했건 적정한 감정평가액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규정에도 없는 것을 들이밀면서 이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0점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사가 이 자진 반납하게 된 배경으로는 이제 그동안 제안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땅 장사 논란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광주시가 거기 공문을 보내면서 어떤 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졌을 거고, 더구나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12월 13일, 14일 제한심사위원회를 거기 개최할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 요구사항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면서 이 도시공사로서는 시산하기관으로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진 반납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땅 장사 논란은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이제 도시공사가 이 2단계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가바넌스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성을 확보해달라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참여된 겁니다. 도시공사가 막 참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이 건설업체에 이렇게 난개발될 우려가 있고 특혜성 시비가 있으니까 도시공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열어준 건데, 참여하더라도 이익을 남지 않게 하겠으며, 만약에 이익이 남는다면 전액 거기 공원 기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제안서에 그렇게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 땅 장사 논란은 애초부터 잘못된 논란이고요. 민간공원 시행사 자격이 있느냐? 당연히 자격이 있죠. 대구에서도 대구 대공원을 대구 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또 국토부에서도 이 도시공사의 참여를 권장했기 때문에 특별 평가 항목에서는 만점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간공원은 민간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것은 시와 같은 시의 세금으로 하는 것을 그걸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건데,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공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토지 분양 후 이 토지를 개발한 이후 분양한 것은 잘못됐다 그러는데,
민간공원이란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럼 90% 공원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10%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개발을 한 다음에 이 아파트를 건설할 업체를 하청으로 이제 거기 찾겠다는 건데 시행사는 분명히 도시공사예요. 이 아파트를 짓는 것은 시행사가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공원 시설에 대해서 꼭 아파트를 지으라는 법이 없어요. 다른 걸 할 수도 있어요. 90%의 그 공원을 잘 조성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간 건설, 끝낼게요. 민간 건설 업체일지라도 본인이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업을 하청을 줘서 해요. 그러면 왜 도시공사만 하청을 주면 안 되고 건설 업체들은 하청을 줘도 괜찮은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그 도시공사가 자진 반납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자진 반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 이것은 많이 시정돼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민간공원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언론에서 제기해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공성 확보. 그러니까 이게 민간 건설사에 배만 불리는 민간공원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그 자진 반납으로 인해서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도시공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가 자격은 있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했어야죠.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서 또 광주시에서 정량평가를 잘못해서 또 의혹을 만들고 또 도시공사는 또 자진 반납에서 의혹을 만들고 계속 의혹을 만드는 이런 상황을 왜 하는지 도시공사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반납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이 자체가 의혹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감사위원회 지적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로 사업을 반납한다. 이것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하면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의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크나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제 시에서도 민간 그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참여 필요성, 또 공공성 강화 그런 어떤 그 제안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일이 시작이 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적인 그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에 도시공사가 그 우선 협상사 지위를 반납하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땅 장사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법조문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그 질의응답, 질의답변에 그 감정평가사의 그 직인이 있을 것,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검증하는 다른 감정평가사가 맡게 되었다. 그 확인 검증을 하고 그 직인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락이 됐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공고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공고에 의하면 1개사 이상의 평가 결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확인하고 어쩌고 그러는 것이 공고 규정에 없어요. 그냥 보세요. 감정평가사 1개사 이상 평가 결과이며 평가 시점 이후이며 직인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조건밖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평가사가 확인해야 된다는 여전히 그런 규정이 없어요. 감정평가사 직인 필요라는 것이 그 확인하는, 검증하는 걸 직인이 된다. 그래서 그 도시공사 감정평가는 이제 그 법인의 그 직인만 찍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다. 해서 적시를 했고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된다면 감사의 어떤 그 실효성 그런 그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갈등 상황들이 이번에 대두가 되면서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자진 처리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주시에서? 그런 측면 수사라는 것은 어떤 확실한 어떤 의심에 그 합리적인 어떤 추론 가능한 그런 수준에서 그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어떤 업체의 그 비리라든가 유착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그 메이지 이것을 어떤 이 과정은 다른 그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되죠. 그래서 약간의 뭐 의심이 든다, 어떤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측면을 그 수사 의뢰하고 하게 됐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정성이나 행정의 그 안정성 그런 측면에 굉장한 그 혼란이 있으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가 네. 있다면 당연히 반론 듣고 다음 수사를 해야 되겠죠. 중앙공원 일지구 지금 도시공사가 그 우선협상 대상 주의를 스스로 포기한 중앙공원 일지구는 사실 중앙공원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2단계 민간공원의 그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사실 정말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풍암 호수공원 주변에 사실은 사업의 수익성이나 또 누구나 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 욕구를 갖고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민간 거버넌스, 민간 단체와 행정 전문가들이 그래도 민간공원을 할 때 정말 공공성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자. 그리고 이런 그 중앙공원이나 이런 곳을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 LH나 뭐 도시공사나 그나마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들을 좀 더 많이 공개할 수 있고 그 할 수 있는 곳을 해보자라고 쭉 해왔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프레임들이 걸리는 거예요. 땅 장사라고 하는 프레임. 근데 사실은 민간공원은 사실 지금 대부분 다 아파트 건설 사업이거든요. 집 장사를 통해서 돈을 일정 정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 70%, 90%의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땅 장사 프레임으로 그 도시공사가 땅 장사하려고 한다. 시공 능력이 없는 곳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중해공원을 그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고 있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도 시공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코하루라고 하는 아파트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시공사는 아니에요. 시행사죠. 도시공사와 사실 똑같은 조건인데 중해공원에 대해서는 그 프레임을 걸지 않아요. 아니 중앙공원, 아니 중해공원, 네, 그 대해서는 프레임을 걸지 않고 토시신탁 건설사가 아닌데. 그렇죠. 그 중앙공원 일지구 도시공사가 하는 이 지구에만 그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민간공원이 특혜 사업이 되지 않고 특례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그 공원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흔들림 없이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사실은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조금이라도 1%라도 2%라도 더 늘리기 위한 방안을 행정이 사실은 숙고해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이러저러한 그 문제가 있을 걸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공문으로 이제 뭐 오갔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광주시가 사실은 공익을 정말 이게 우선하면서 시민의 땅 하나하나를 좀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익에 의해서 행정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또 우려의 목소리들을 낼 수밖에 없는 여기서 거죠. 그 다음 주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 민간공원 사업이 지금 땅 주인들의 민원으로 해서 지금 민간공원 사업이 애초에 20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오늘도 저희 이제 KBS 보도국에 또 제보 전화가 온 게 땅 주인들의 재산권 침해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제보가 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혹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예, 이제 그 땅장사 논란은 사실상 작년도 그 국토부 질의해신 결과에 그 택지 분양 방식은 안 된다 명시적으로 그 국토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 그 국토부 그 경북 그 질의해신 내용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논란이 돼가지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었는데 간지 분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제처에 의뢰를 했는데 현재 아직까지 제가 답변은 도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입법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최대한 어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그런 방향의 어떤 지향성을 갖고 그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그 도시공사 지휘 반납 관계에는 그 논란과는 그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기가 굉장히 이제 촉박하지 민간공원 않습니까? 계획 말씀해 주시죠. 당장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그 발표가 되고 그 협상
진행하면서 어떤 그 수용 단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의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0년 6월까지 현재 그 1년 6개월이 딱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그 일정이 촉박 여유가 있다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그 하시는데, 사실상 올해 1단계가 1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아직까지 그 학교 관계 그 부분에 대한 교육청과 협의가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용 통보하고 추가적인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수용 단계까지 아직 못 간 거죠. 그래서 그 돌발 변수들이 중간에 생기게 되고, 또 2단계 같으면은 특히 이제 그 세대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세대수가 13,751세대, 1단계에 비해서 2단계 규모가 공원 규모는 여기다 5배가 넘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세대수, 또 그에 연관되는 그 학교 학급 증설이라든가 큰 데는 또 학교를 신설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고려할 때 현재 아주 그냥 그 타이트하게 그 쪼면서 가더라도 과연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인가, 행정력을 여기에 굉장히 그 집중해서 지금 가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계획이신 거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금호산업의 경우에는 1순위였다가 지금 갑자기 탈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소송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탈락한 업체 선정됐다가 탈락한 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법적 절차를 아마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취소 통보는 아직 안 됐습니까, 국장님? 지금 행정처분 절차법에 따라서 그 사전 처분 통지는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정됐다 탈락된 업체가 그 소를 제기하면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일정이 빠듯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대안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그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또 셀프 감사가 진행이 된 부분도 밝혀야 될 것이고, 또 평가 결과 보고 결과를 누가 유출을 했는지, 뭐 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번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모두가 묵묵부답이고, 이건 의혹만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다는 어떤 버티기 전략인 것 같아요. 보면 이건 시민의 어떤 그 편익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민간공원 사업이 민간공원도 지키고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의 사유지 재산권도 지켜주고, 그다음에 도심의 공원도 살리고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됐는데 지금 많이 뒤엉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민간공원 사업 이대로 뭐 덮고 갈 건지, 의혹을 제대로 밝힐 건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약 한 30초에서 1분 정도씩 하시고 프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조진상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중앙 이지구라든지 일곡공원 같은 경우 법적 소송이 거의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이 최악의 경우는 민간공원이 무산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건가,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정 투입 방안이라든지 공영개발 방안, 또는 해제 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도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협상 자체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단계에서 선정된 일부 송암공원 내에도 주유소 부지나 정유소 부지 이런 그 사유재산권이 극도로 침해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는 것 같고, 그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서 하루빨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경희 실장님. 네, 도시에 공공성 있는 토지,
그 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건 행정의 그 불신을 해소하는 것들이 전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사를 깎아낸다라고 하는 부분들 감사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공원 녹지 한 평 한 평을 사실 잃는 거는 도시민들이 모두 다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지금같이 계속 환경적 악화들이 심화되고 있을 때 공원 한 평 한 평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점 의혹이 없이 민간 공원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 보고서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의혹들, 지금 이야기 나아가고 있는 이 의혹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 공원이 한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제시된 의혹들을 모두 풀기 위해서 행정이 정말 투명하고 청명하게 그 혁신적으로 밝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말씀이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넓게 된 업체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은 또 행정에서도 오류가 발견이 된 만큼 이를 치유해야 될 책임과 그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당초에 어떤 제대로 평가를 했더라면은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거라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과오를 범해서 상당히 사회적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황이 촉박한 만큼 정말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민간공원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여기서 어떤 좌초되면은 사실 공원은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공원 조성의 속도를 네. 낼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지원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논란을 지켜보면서 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건설사가 광주시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광주시가 행정의 신뢰를 되찾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방송인 이번 토론까지만 진행합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언론에 떨어진 신뢰를 되찾고 또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새해부터는 정경준 기자가 시사토론10을 진행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